25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이 다큐멘터리에서 솔리피는 번역은 물론 글과 구성까지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60여 개의 테이프를 찍었는데 그 60여 개를 프리뷰하고 그리고 60여 개 내용 중에서 외국인들의 그 취재가 많았거든요.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별도로 이제 번역 작가 없이 솔리비가 다 그 번역을 다 해낸 거죠. 저희 아이가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영어를, 그러니까 무슨 시험 보거나 어떤 경시대에 나가거나 그렇게 학습서 펴놓고 공부한 거는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서 영어를 직접 사용해 보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영어를 해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거라든가 자기가 어떤 입시에서 필요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스로 대부분 이제 우리 얼마나 자습서라든가 교재들이 잘 나와 있습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주로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이제 활동들이었고요. 대학을 갈 때도 이러한 아이의 활동들이 요즘에는 수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이제 했던 활동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는데도 이런 것들이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무슨 뭐 토플 몇 점, 토익 몇 점, 내지는 무슨 대회에서 말하기 대회에서 경력 무슨 상 받았다 이런 프로필을 스펙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이런 실질적인 활동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데 자산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대학교에 가가지고선도 이제 대학을 가서도 이제 뭐 다른 대학생들은 이제 많은 이제 뭐 대학생들이 이제 어학연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고 있죠. 대학교에 가서도. 그리고 대학생들도 얼마나 영어학원을 많이 다니는데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원 중에 하나가 영어 학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아이는 이제 영어 학원을 다니지 않고 어학연수도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이제 통역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국제 교류 행사 같은 데를 지원을 해서 참가를 하게 돼요. 이게 대부분 이제 이게 중국에서 찍은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진행했던 행사에 이제 참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 영어 면접이나 이런 데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 이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통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큰 이런 홀에서 이제 그 일본 학생, 중국 학생, 그리고 아시아의 굉장히 많은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그래도 우리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좀 알리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풍물도 거기 가서 직접 장구나 뭐 사물놀이를 또 연주하기도 했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연습을 해가지고 그것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복장이 지금 이게 이제 이런 복장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혼자서 공부를 해서도 충분히 가능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자기가 혼자 많이 듣고 말하기 연습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데를 가기 전에는 아이가 굉장히 많이 말하기 연습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되면 충분히 유연하게 잘 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하기 싫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몇 개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예. 그 집중해서 들으라고 이제 할 때 이제 집중해서 들어. 너 열심히 안 들면 이따가 내가 물어봐가지고 너 모르면 가만 안 둔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거를 보는데 즐겁게 보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이제 학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뭐 그 영화를 보는 학원들도 생겼다고 하죠. 그래갖고서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보고 외워와가지고 그거를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가도 그 아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른들이 자꾸 짜놓은 스타일로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집중해서 들으라기 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좋으냐면요, 재미있게 들으라고. 재미있게 들으라고, 또 재미있게 보라고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다 보고 난 다음에도 잘 들었어? 잘 봤어? 뭐 기억하는 거 뭐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라고 질문하시면 좋을까요?
재밌었니? 하고 질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는 뭘 이만큼 했는데 뭐 너는 뭐냐? 이제 이런 얘기, 비교하는 말을 애들이 굉장히 싫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애가 이제 나름 알아들었다니까? 나름 알아들어서 이런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틀렸어. 그 뜻이 아니야. 잘못 알았어. 라든가 또 아이들한테 뭔가 물어봐가지고 잘못 대답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지적하시고 야단치시는 거 이런 게 애들이 굉장히 싫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저희 아이가 방송에 나와서요 이걸 하면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어머님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이가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야, 궁금했었는데. 참, 우리 엄마가 이걸 참 잘해주신 것 같다. 이런 점은 정말 우리 엄마가 참 잘해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요, 저희 어머니께서 영어를 못 하셨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엉뚱한 영어 문장을 하더라도, 틀렸다라든지 제재를 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교재라든지 아니면 학습 방법 선정에 제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셨던 것이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솔림 양이 직접, 요러요러한 점은 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좀 해주시면 공부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이 방송을 보는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친구들 말고? 제대로 준비가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는 집중해서 비디오를 봐라 이 말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비디오 봐라. 이 말 하지 말라고요? 네. 싫거든요. 왜냐하면은 재미있는 비디오도 네. 집중해서 비디오를 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갑자기 재미가 없어져요. 아, 지글지글 이상하네. 왠지 청개구리인 거죠. 예, 공부하라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고요. 다음은요? 예, 그리고 이것도 몰라. 예, 요거는 너 그거 무슨 뜻인지 알아? 요거랑 비슷하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은 가슴에 전곡이 찔려요. 나도 모를 수도 있는데 대신 아는 것도 많은데 꼭 모르는 걸 물으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그런 예. 면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다음. 누구누구는 그만큼 하는데 너는 뭐니? 이렇게 하면은 비교하면은 비교 당하는 아이도 그다음에 비교되는 아이도 너무 힘들거든요. 네. 둘 다 불행해지는 거니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요. 좀 비교 안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 솔빛인의 영어 연수나 아니면 아이들 이제 주도적으로 학습해가는 과정들을 이제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보면요. 자꾸 다른 집애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른 집에는 이만큼 했는데 뭐 우리 애는 이렇게 안 되냐는 등 막 그 몇 개월 만에 뭘 했냐는 등 뭐 어떤 교재를 얼만큼 했다는 등 이런 걸 계속 많이 비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진행하면서 좀 도리어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 시간에도 계속 강조하지만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당장에 빨리 잘하게 만들고 싶다 보니까, 자꾸 아이들한테 이제 다구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실증을 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하나씩, 황금 알을 하루에 한 개씩 낳을 수 있었었는데, 그냥 조급한 마음에 배를 가르니까 황금 알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아이들의 주도성을 좀 빼앗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충분한 격려를 해주자는 얘기들을 제가 수도 없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엄마표 영어, 요즘에 엄마표 영어, 엄마표 수학, 엄마표, 요즘에 이제 아빠표도 나왔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이런 게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교육을 많이 받으면 아이들이 주도성이 없어지니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엄마표로 해서 아이들의 주도성을 키워주겠다. 라고 해서 엄마표가 등장했는데요. 요즘엔 저는 가만 보면요. 엄마표가 더 아이들의 주도성을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표가 뭐냐면 입주가외야.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살고 있는 거예요? 가외 선생님이랑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엄마 중심. 엄마가 목표 세우고 엄마가 동기가 있고 애는 동기가 없어. 왜 영어 해야 되는지 몰라 애는. 왜 주도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엄마만 다 동기가 있는 거예요. 엄마만 목표가 있고. 그래서 엄마가 막 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주도성을 더 파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학원은 끊을 수나 있는데 이놈 엄마는 끊지도 못하고 24시간 아주 괴롭힌다. 예. 차라리 그냥 나는 학원으로 다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 좋은데 아이하고 잘 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흔히들 주도성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해도 아이가 잘 뺑뺑이를 돌아준다. 그러면은 애가 스스로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저는 주도성을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것을 주도성 있게 한다라고 얘기하긴 좀 곤란하다는 것이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동기, 그 다음에 목표의식 이런 것도 가지고 자기가 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중심이 되어질 때 그것을 주도적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엄마표가 도리어 엄마표 영어가 아이의 주도성을 파괴하게 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지 않겠냐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주도성 파괴하지 마시고 엄마표를 우리가 잘 진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주도성을 방해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아무 생각하지 말래. 그래 놓고서 나중에 애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생각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생각하지 말라며. 애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반항도 하고 또 엉뚱한 소리도 해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지 말라 그러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는 또 왜 주도성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한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요 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 그래요. 뭐든지 다른 건 다 엄마가 해줄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의 주도성이 없어요. 생활의 주도성이 없는데 학습의 주도성이 저는 생길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활의 주도성을 갖도록 자기가 자기의 그 먹고 입고 하는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또 뭐 예습 복습하는 거,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예습 복습, 학교에 갔다 오면 숙제하는 거, 그리고 준비물 잘 챙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학습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들이 우선 되어져야만이 영어의 학습의 주도성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안 생겼는데 영어만 해. 영어만 하고 딴 건 다 안 해도 돼. 그러면은 저절로 영어의 주도성이 생기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영어 터잡기 하면서 그런 주도성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생활의 주도성부터 갖추면서 또 연수를 진행하면서 솔빛이네 영어 연수나 이런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면서 아이의 주도성을 계속 키워 나가셔야만이 아이가 주도적인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요. 그래서 이제 주도성이 없게 되면 아이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엄마 때문이다 그래요. 뭘 잘못하면요, 엄마 때문이라 그러고, 엄마가 그거 안 시켜줬잖아. 엄마가 그거 안 가르쳐줬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엄마 탓이 아니라 자기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 자기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각하려고 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적이 없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 굉장히 무기력해진 아이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의욕이 없어지거든요. 아니면 심하게 반항을 하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면서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주도적인 학습, 우리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해나갔을까 해서 어떤 문제집을 갖고 애가 몇 번 반복하고 어떻게 풀어서 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그런 것들을 문제집을 선정하는 거라든지 교재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아이가 했기 때문에 전 사실 뭐 했는지 잘 몰라요. 아이가 해갖고 자기가 해가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자기가 그걸 개선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건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했던 역할은 아이가 잘 해낼 거라고 믿고 격려하는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조사기관에서 나온 건데요. 공부를 잘하게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표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부모와 아이가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근데 대화를 많이 나눈 아이들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대화를 많이 나누면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거다. 예,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올 거다라는 건 다 알죠. 근데 여기서 어떤 대화냐 하면요. 고1 학생과 공부에 대한 대화의 기준이래요. 고1 학생과 공부에 대한 대화 나눌 수 있으면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공부 얘기 잘못하면 문 콱 닫고 들어가요. 고등학교 애들은.
그래서 이제 엄마표 영어 진행하시는 분들은 다 어린아이들